안녕하세요. 머저리 같은 제 인생 사연을 보낼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욕들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너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라 그래도 한탄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클럽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기분 내러 클럽에 갔다가 제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놀러 온 거라고 하던 그녀.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그녀에게 빠져서 매번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저도 이런 곳에서 만난 인연과 진지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한동안 고민해도 그녀가 자꾸릿속에서 떠오르더군요. 그녀는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고졸 출신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저는 많은 연봉은 아니지만 서울 소재의 대학교를 나와 그래도 나름 전망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결국 마음을 정하고는 2달가량을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던 그녀. 저랑 데이트할 때도 계속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더 경쟁 심리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다른 남자 연락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서 그녀가 묻더군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거라고요. 다니는 게 자기 남자친구도 아닌데 자기가 굳이 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치기 어린 마음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기어린 마음에 다고해서 매달린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사귀기로 해놓고도 연락 오는 남자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녀에게 진심이 통했는지 얼마 안 가서 그 남자들 다 정리하더군요. 그렇게 1년 반을 넘게 사귀었습니다. 제가 하도 싸고 도는 성격이라 아내가 그 뒤로는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저랑만 같이 있었고 급기야 둘이서 동거를 하게 되었고요. 2년 넘게 동거하면서 신혼부부처럼 지내고 저는 그녀와 있는 게 정말 행복했었네요. 동거 2년째가 되었을 땐 임신을 하게 되어 급하게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안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고 저희 집도 평범한 가정이었기에 집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단지 저희 집에서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나지 정도였던지라 고부 갈등 같은 건 없었고 오히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딸 때문에 걱정 많았는데 정말 좋은 남자 만난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어 딸 아이도 낳고 부가 되어 딸 아이도 어느덧 동거기간 포함해서 결혼생활 4년쯤 지났을 무렵 제가 회사에서 해외 영업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출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승진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던지라 아내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니 쿨하게 잘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1년 넘게 한 달에 절반은 해외에 나가 있고 반은 국내에 들어오고 심할 때는 2주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3개국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여 항상 매일 저녁 영상통화도 하고 선물도 사서 안겨다주고 회사에서는 저한테 일 잘한다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그랬었습니다. 아내한테도 이대로만 계속 가면 저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들을 설명하던 나날이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병원에서 말한 임신 3주차가 제 출장기간 날짜를 계산해보면 임신할 건덕지가 없었기에 문득 너무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내가 많이 듣고 있더니 제 불길한 생각이 맞다고 하더군요. 정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덤덤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너무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워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 남자를 만났다고 이 아이가 그때 만난 그 남자의 아이 같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더군요. 그날 아내와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욕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과 다르게 출장은 바로 다음날로 잡혀 있었고 잠 한숨도 못 잔 상태로 저는 출장 비행기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출장 기간 중에 속이 엄청 타들어가더군요. 아내한테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도 않고요. 일주일 뒤에 집에 부라부라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는 없길래 어디냐고 문자 보내니 한국에 왔냐고 묻길래 일단 집에 와서 말하자고 어디냐니깐 지금 친정이랍니다. 그래서 아내 데리러 가서 도대체 연락도 안 받고 돼 있었냐고 되물으니 정말 친정집에 계속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련하게도 그 상황에 마음이 안도가 되면서 즉흥적으로 제가 다 이행하고 용서할 테니까 그 남자 이제 그만 만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정말? 이러더군요. 그래, 마음이 진짜 지금도 거지 같은데 아무튼 한 번만 더 이러면, 난 진짜 더 이러면, 난 진짜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더니 아이는 낳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제가 되물으니 그럼지요. 생명인데 어떻게 해?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그 문제로 또 다투다가 아내가 말하길 아이도 허락이 안 되면 그냥 자긴 이혼해서 구남자랑 살겠다고 하고는 다시 친정집에 가더라고요. 집에 가더라고. 저는 또 머저리 같이 따라가서 알겠다고 하고 데려왔습니다. 진짜 제가 머저리고 박보등신인 건 알겠지만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고 남자애가 태어나더군요. 저도 진짜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제이들처럼 생각하자 했는데 막상 아들을 대할 때면 아내의 불륜 사실이 계속 떠오르고 실오르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아들이 뭘 먹을 때면 딸과 다르게 아깝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하더군요. 근데 아내는 그런 아들이 마냥 좋기만 한지 우리 아들이러면서 딸보다도 더 아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딸 아이 걸 뺏어서 둘째에게 주길래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냥 새 걸 사주면 되는데 딸의 걸 뺐냐고 했더니 왜 네 아들 아니라서 그게 신경 쓰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말에 화가 나서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한테도 정이 시작하더군요. 커갈수록 저를 좋아하고 아빠 거리면서 저만 오면 지엄마보다 저한테 고우 감겨서 뽀뽀하는 아들을 보고 그래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본가와 처가에서는 아무도 이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닌 걸 모릅니다. 아이기 자식이 그렇게 저는 2명의 아이들과 집안을 위해서 이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성과도 인정받아서 나름 고속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바람 이후로 집에 더욱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동창 모임을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하필 또 제 출장 날이에요. 아내의 그 사건 이후로 진짜 나가는 건 아내도 안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출장 중에도 항상 자기 전에 저한테 영상 전화로 보고하고요. 그런데 제가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나가서 논다고 말하기에 아니 그럼 아이들은 어찌냐고 물었더니 친정집에 맡겼다고 말하더군요. 졌다고. 저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그럼 연락 꼭 하라니까 밤 9시까지 연락되던 사람이 다음날이 되도록 연락 한 번 없더군요. 아침 되자마자 장모님께 전화드리니 장모님도 화가 난 목소리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 절망감과 배신감이 들더군요. 지방 출장이었던지라. 출장을 끝내고 처가 댁으로 바로 갔었는데 그때까지 아내냐는 연락도 없고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수백 통도 넘게 전화했었고요. 결국 시에 연차 내고 아이들을 제가 보다가 친정어머니가 회사는 가야 되지 않겠냐며 돌봐주신다고 하셔서 회사 다닌 지 2주가 될 무렵 아내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어디냐며 소리 지르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 그냥 인했으면 좋겠답니다. 뭐가 그렇게 되었냐고 하니깐 자기 동창놈 중에 첫사랑이랑 눈 맞았다네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니깐 그러니깐 이혼하자네요. 자기 가정주부 생활한 걸로 재산분해달라고 위자료 청구 소송 걸고 그 새끼한테도 상간남 소송한다니깐 그 새끼한테도 상가담 소송한다니깐 그것 떼고 재산분할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정말 뻔뻔하고 진짜 똥만 가겠더군요. 그럼 애들은 어쩌냐고 물으니 애들이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던데 뭘. 이게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린 그녀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런 여자랑은 애초에 시작을 하면 안 되었던 건지 제 인생은 대체 뭐였는지 미칠 것 같더군요. 그날 회사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저보고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절대로 구상이나 아내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단 침입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재산 분배는 오후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주시긴 하셔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의 유책 사유와 둘째 이야기를 사유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한테 해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가 용인했던 거라서 그리고 그 바람 핀 것도 시간이 꽤나 흘러서 그 사유론 처벌이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왜 그러셨냐고 그때 그냥 이혼했어야 되었는데 라는 말에 그날 저녁 진짜 술 많이 먹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날 장모님과 장인어른 찾아가서 우리 애들 잘 때 장모님과 장인어른 경악을 금치 못하셨고 저한테 장모님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고 자기 딸이지만 사람 취급 안 하겠다고 딸 주기로 했던 재산들 얼마 안 되지만 손자 손녀들 클 수 있도록 다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딸한테는 11월도 안 물려주실 거라고 저보고 그렇게나마 속죄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바보처럼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저는 둘째한테는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죽을 때까지 그냥 제 아이로 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현재는 아내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돌보이 아줌마를 쓰고 있고 장모님이 자주 오셔서 돌봐주시고 계시고요. 정말 여러분, 감정만으로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